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종양이 터졌는데 한 가지는 즉사이고 바로 죽는 거고, 다른 한 개는 실명이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예전에 33살 때 2017년 4월에 8천만원짜리 전세에서 1억 4천만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요. 2년 동안 6천만원, 정확히는 2년 4개월 동안 6,500만원 정도를 모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연봉은 3천 한 후반 정도였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모으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월급 실수령액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었고, 외주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이상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잃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일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필자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텐데, 군대에서 만나는 선임, 후임, 동기들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정말 철없이 놀거든요. 그럼 보면 쟤는 진짜 나가서 인간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몇 명이랑 친해져서 군대 제대, 복학, 졸업, 취업을 비슷한 시기에 하고 몇 년이 지나서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 모이게 됐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이 모였는데 근황을 묻다 보니까 2명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술도 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만나서 놀고 헤어졌는데,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왠지 갑자기 제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전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연봉도 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적었거든요. 물론 전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했었고 수능도 잘 못 봐서 전문대에 갔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군대 제대한 이후로는 되게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모였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바빠서 원래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바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참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되게 미친놈처럼 정말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옆이 보였달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들은 연봉도 저보다 훨씬 높았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고, 왠지 다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너무 늦춰지고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저보다 고등학교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냥 세상이 원망스럽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게 막막했어요. 워낙에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좀 힘들고 월급도 적고 비전도 없다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제 스스로.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둘러봤는데, 저랑 같이 1학년 때까지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다가 자퇴를 한 친구는 다시 수능을 쳐서 교대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같은 대학교 선배는 졸업하고 바리스타를 했는데 그게 또 바리스타가 잘 되고 책도 써서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친동생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어쨌든 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좀 꿀리기 싫었고 잘 나가고 싶은데, 제가 그때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교대에 갈 수도 없고 작가가 될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급여도 당연히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것도 되게 힘들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지인분께서 외주 작업을 하나 저한테 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 일이어서 그냥 시간만 들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평일에 퇴근하고 2-3시간, 주말에 몇 시간,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려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일을 마무리하고 외주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1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아니고 내가 따로 몸 쓰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 이런 걸 한 것도 아닌데 통장에 돈이 꽂힌 걸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외주에 뭔가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뭔가 이거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뭔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변 지인분들한테 뭔가 외주를 받게 되면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외주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일하는 업계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면서 일을 받기도 하고, 일을 마치면 외주처에서 소개로 다른 외주를 소개받기도 했어요. 보통 외주 작업이라는 거는 그냥 돈을 딱 받은 만큼만 일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퀄리티 있게 일을 하면은 그걸 소개로 또 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최대한의 퀄리티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좀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막 2개, 3개 겹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제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무작정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다 받아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24시간 이상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주를 하나 할 때도 뭐 많이 잡아야 한 대여섯 시간 자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 4시간, 3시간까지 줄였죠. 물론 뭐 맨날 그렇게 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너무 피곤한데 또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핫식스를 정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빈속에 한 캔 먹고, 오후에도 막 한 캔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심할 때는 더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점심에도 대충 빵이나 핫도그 같은 거 하나 먹고 의자에서 기대서 막 자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퇴근해서도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서 가던가 아니면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를 시켜서 뭔가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외주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한때는 여름 휴가를 5일 냈는데 주말이랑 휴가 내내 집에서 외주일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점점 건강은 당연히 망가지고 대신에 통장은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피곤에 쩔어서 작업을 하다가도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재미로 또 작업을 열심히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남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을 속으로는 뭔가 좀 적당히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였는데 그거를 그냥 스스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자랑거리로, 바보처럼.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유튜브 영상 속에서처럼 돈을 많이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돈을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거의 못 만났고 옷도 안 사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계부를 썼던 건 아니어서 정확히 한 달 생활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4개월 동안 6,500만 원을 모아서 좀 더 큰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빌라 전세였지만 그래도 강남의 투룸 전세였고, 들어가고 나니까 왠지 좀 뿌듯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의 고생이 좀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살도 엄청나게 쪘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살이 잘 찌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은 극단적으로 해서 살을 잘 빼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20kg 정도 감량을 했다가 외주를 하면서 다시 거의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4월에 이사를 하고도 그 전만큼까지는 아니었지만 틈틈이 외주를 계속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외에는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되고 살 때문에 막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외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하고 한 4개월 정도가 흘러서 8월달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2개 외주를 동시에 하다가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새벽 2시 정도에 깼는데 머리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살면서 겪었던 두통 중에서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뇌하수체 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팠을 때 이야기는 또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 그냥 저만의 시간 속에서 저만의 속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였는데 자꾸 주변 친구들과 저를 비교를 하면서 제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고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뭔가 체력 하나 믿고 너무 몸을 막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통장 속에 돈이 많으면 그게 행복이 되고 제 스스로가 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뭔가 전문대라는 간판, 탈모와 여드름으로 더럽혀진 제 피부들을 뭔가 통장 속의 숫자들이 조금은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눈을 뜨고는 있는데 마치 죽어있는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왠지 멈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댓글에서 2년 동안 6천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모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뭐 누군가한테 난 이랬으니까 당신은 이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외주 좀 그만하라고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안 들렸어요. 만약에 그때 저처럼 한 가지에 집착해서 그것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 그냥 언젠가 한 번은 그때의 경험을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고 싶었어요. 드문드문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저처럼 돈에 집착해서 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만 같은 느낌 속에서 아니면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과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조금 줄이던가 못 줄이겠다면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과 최대한의 식사 관리를 하면서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종양이 터졌는데 터지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그냥 즉사이고 바로 죽는 거고 다른 한 개는 실명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잠을 줄이고 돈을 더 벌고 하는 게 멋지고 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게 맞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는 게 뭔가 미래의 생명력을 끌어다 쓰는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정말 너무 후회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상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유튜브 세상 속에 그냥 그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제 후회와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